안녕하세요. 이겨울입니다. 지난 1편에 이어서 오늘은 3카드와 캐리비안 포카의 배팅 방법, 요령,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뽀찌에 대한 고민, 이런 에피소드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카드 보여드릴게요. 3카드는 배팅하는 이 구역이 3개입니다. 기본적으로 학교라고 하는 이 프로그레시브 젯팟에 1,000원씩은 베팅을 하셔야 돼요. 3카드하고 캐리비안 포카가 세금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세금이 없다 이 말은 틀린 말이고 1,000원 우리가 학교를 가잖아요. 이 1,000원에서 22% 세금을 먼저 떼고요. 780원, 78%가 프로그레시브에 적립이 됩니다. 이 금액들이 쌓이고 쌓여서 로티 금액이 200이 되고 300이 되고 500이 되고 1,000만 원이 되는 건데요. 나중에 로티를 잡으신 분이 이 금액을 그대로 가져가시는데 세금을 안 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에 이미 22%가 떼고 78% 780원만 적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로티를 잡거나 이제 짝퉁 로티를 잡거나 뭐 스티플이나 봉을 잡을 때 우리가 같이 게임하는 핸디들한테 뭐 10,000원씩 혹은 뭐 20,000원씩 그리고 또 로티 금액은 이제 1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이 게임하는 핸디들한테 나눠주는 이유는요. 그 판에 1,000원 배팅을 같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덕분이다. 여러분들의 돈이 모아져서 제가 이 로티 금액을 잡은 거다.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구나 슬롯머신처럼 잡았을 때 세금을 떼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 정도의 금액에서 핸디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거 이게 이제 관례처럼 돼 있는데요. 예를 들면 로티 금액을 500만 원 잡았다. 그러면 10%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핸디들 7명한테 나눠주는 거고요. 만약에 1,000만 원짜리를 잡았다. 그러면 10% 이제 100만 원 정도 금액을 핸디들한테 n분의 1로 나눠주는 이 관례가 생긴 겁니다. 이 10%씩 나눠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어찌 보면, 저도 로티를 2번 잡아봤지만, 이 로티 잡았던 이 기쁨, 감격, 이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10% 정도를 핸디들한테 나눠주는 거는 전혀 아깝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또, 게임을 하다 보면 내가 잡는 것보다 남들이 잡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또 반대로 남들이 잡았을 때도 제가 10% 정도 n분의 1로 받기 때문에 서로 사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티를 잡으면 이 프로그레시브 재파 금액 100% 그대로 주고요. 짝퉁 로티를 잡으면 이제 프로그레시브 재팟이 아닌 자기가 베팅한 금액의 40배 그리고 플러스 50만 원의 땡값을 줍니다. 그리고 스티플은 10만 원, 그리고 봉은 9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배팅을 어떻게 하느냐 살펴볼까요? 이 안티, 페어, 벳, 이 세 구멍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3카드하고 캐리비안 포카는 10만원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10만원 이상은 배팅을 할 수 없어요. 풀 배팅이 NT 4만원, 페어 2만원. 그리고 이 배팅에 자기가 카드를 보고 게임에 참여를 해야겠다 생각하면 이제 콜을 들어가는데 이때 NT 금액만큼 똑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4만원 배팅했을 경우 4만원 그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2, 4, 4 이렇게 해서 10만원이 되고요. 이거는 최저 배팅이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 1,000원씩 가도 돼요. 그리고 이 NT 배팅하고 페어 배팅을 같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NT에 10,000원, 페어에 20,000원 가신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NT에 1,000원, 그리고 페어에 10,000원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NT를 많이 가시는 분이 있어요. NT에 뭐 30,000원, 페어에 10,000원. 이렇게 각각의 사람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배팅은 가지가지인데 미니멈 1,000원부터 NT 4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고요. 페어벳은 2만원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2만원 이상은 갈 수가 없어요. 3카드의 장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 5장 카드의 캐리비안 포카보다는 좀 스피드합니다.
그리고 페어 베팅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인데, 이 페어 베팅은 딜러한테 저도 줍니다. 내가 2원 페어를 잡거나 7원 페어를 잡거나 뭐 플러시를 잡거나 스트레이트를 잡거나 딜러한테 저도 이 페어 베팅을 주고 딜러가 나싱이어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3카드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페어를 그렇게 쉽게 자주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정말 20판 중에 한 판도 페어를 못 잡는 경우가 있고요. 뭐 5시간, 6시간 해도 스트레이트 한번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이 페어벳을 10,000원, 뭐 20,000원 갔을 경우에 페어를 거의 못 잡는다 그러면 이 페어 베팅으로만 기본 80만원, 100만원 녹아 죽습니다. 이것 때문에 베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준은 없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간히 페어가 들어오고 뭐 간간히 플러시나 스트레이트가 들어오면 이 페어 베팅은 2만원으로 꾸준히 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이 카드도 안 들어와, 페어도 안 들어와, 이런 게 20판 30판 쭉 지속이 되는 경우도 많이 만나요. 혹은 10판 중에 겨우 하나, 혹은 20판 중에 겨우 한 판, 이렇게 페어 베팅이 들 경우에는 이 페어 베팅은 10,000원으로 줄여서 갑니다. 근데 10,000원 이하로는 못 가겠어요. 왜냐면 정말로 패가 안 좋다가도 갑자기 봉이 뜨거나 갑자기 스티플이 뜨거나 갑자기 짝퉁 노티가 떴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10,000원 정도는 가야지 기존에 잃었던 돈들을 좀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페어 베팅은 항상 10,000원 이상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3카드의 이 시드머니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100만 원을 잡습니다. 기본 100만 원을 잡고요.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를 유지를 하는데, 이게 잘 될 때는 쑥쑥쑥 올라가서 뭐 50만 원도 따고 100만 원도 따지만 정말로 개구멍에서 페어도 없이 하이 카드도 없이 줄줄줄줄줄 녹아 죽는 아주 그 안 좋은 패가 있을 때는 꾸준히 10,000원씩 베팅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시드가 평균 50만 원 정도로 게임에 참여한다, 이럴 때는 NT를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가는 게 가장 무난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시드머니가 1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그리고 200만 원 이상 가지고 게임한다 이럴 때는 이제 2만 원 이상의 베팅 혹은 풀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인 모습이었다고 저는 본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베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 이거는요 막상 실제적으로 카지노 객장에 들어가서 3카드를 해보면서 전체적인 흐름들이 있어요. 내가 좀 잘 되고 있다, 너무 안 되고 있다, 혹은 내 패도 괜찮은데 딜러가 더 세다, 딜러도 안 세는데 누구 하나 좋은 패가 하나도 없다, 이런 각각의 변수들이 있고 흐름들이 있어요. 그날 달라요. 배팅은 그 흐름에 맞게 적절하게 상황 봐가면서 조절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카드에서 이제 스티플이나 봉을 잡으면 우리가 10,000원씩 돌리는 문화가 생겼어요.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짝퉁 로티 그리고 오리지널 로티, 이거는 시상금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티플이나 봉은 5,000원 베팅한 사람, 2만 원 베팅한 사람에 따라서 이 받는 금액도 30만 원 받은 사람, 100만 원 넘게 받은 사람 달라지기도 하고, 또 100만 원, 200만 원 1타가 잡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20만 원, 30만 원 소소하게 따고 있다가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뽀찌가 꼭 10,000원씩 돌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 헤드들한테 자기가 스티플이나 봉을 잡았을 때 돌리는 금액은 일단 자기의 베팅 금액에 따라 다르고요. 보통 10,000원 이상씩 베팅하신다면 뭐 10,000원씩 돌리는 게 가장 무난하고, 자기가 1,000원, 5,000원 베팅하는데 10,000원씩 돌릴 수 없거든요. 기껏해야 들어오는 돈이 15만 원,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뭐 10,000원씩 7만 원 이렇게 돌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10,000원씩은 받긴 했지만 지금 베팅이 작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5,000원씩만 돌릴게요."라고 양해를 구하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십니다. 그리고 1,000원, 2,000원 베팅하시다가 스티플이나 봉을 잡았어. 이런 분들이 5,000원씩 10,000원 못 돌리거든요. 부담스러워요. 이럴 때는 그냥 기분으로 뭐 2,000원, 3,000원씩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뽀찌를 주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시작하실 때요. 제가 베팅을 적게 하고 소액 베팅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뽀찌 돌리는 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혹시 저한테는 뽀찌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못 드릴 것 같아서요. 예, 양해 좀 해 주세요라고 게임 시작할 때 미리 말씀하시면 또 사람들이 또 '다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십니다. 그 뽀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좀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따박따박 10,000원씩은 잘 받는데 또 본인 베팅이 그렇게 적게 간 것도 아니야. 그런데 본인이 조금 잃고 있다고 해서 저는 돈 잃어서 5,000원만 돌릴게요."라고 좀 이렇게 시크하게 좀 까칠하게 얘기하시면서 뽀찌 돌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건 좀 제 개인적으로는 보기 안 좋았습니다. 자, 캐리비안 포카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캐리비안 포카에는 참 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의 에세이 책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카지노에 처음 와서요.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뭐 "와." 하는 함성 소리가 터져서 캐리비안 포카 테이블에 가 보니까 어떤 분이 그게 뭐 한 15년, 17년 전의 일입니다. 어떤 분이 그 10,000원 베팅을 하셔서 캐리비안 포커에서 스티플을 잡으셔 가지고 그때 프로그레시브 잭팟 금액이 1억이 넘었어요. 스티플은 10% 입니다. 그러니까 1억 이면 1,000만 원, 뭐 7,000만 원이면 700만 원 이렇게 스티플을 잡으셔 가지고 1,200만 원인가 잡으셨어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야, 10,000원, 20,000원 베팅해 가지고 1,000만 원 이상을 딸 수 있는 게임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캐리비안 포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이 블랙잭이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 굉장히 살벌했거든요, 핸디들이. 뭐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큰일 나.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굉장히 제재와 규약이 핸디들 간에 많아서 한참 블랙잭 게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에 이 캐리비안 포커를 알게 됐는데 직접 내 손으로 5장의 카드를 쫀다? 그리고 세븐 오디하고 족보가 똑같거든요.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캐리비안 포커를 처음 한 날 큐 포커를 잡았습니다. 그때 이 캐리비안 포커가 10 다이였는데요. 캐리비안 포커는 3 카드와 달리 페어 베팅 구역이 없습니다. NT하고 베팅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NT 10,000원을 가면 이 벳은 2배를 가야 돼요. 20,000원을 가야 되고요. 33,000원이 풀 베팅입니다. 그러면 뒤에 베팅은 66,000원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30,000원을 NT를 가고 뒤에 60,000원 베팅을 갔는데 큐 포카를 잡았어요. 그래서 땡값 300,000 원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딜러가 그때 잡아 줘서 이 포카가 배당이 20배였거든요. 그래서 60,000 원에 20배 1,200,000 원. 그렇게 해서 1,500,000 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캐리비안 포카에 재미를 붙였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제가 캐리비안 포카를 1년 내내 카지노에 가면 캐리비안 포카만 했었어요. 다른 게임 일체 안 하고. 그런데 제가 이 포카를 1년 동안 잡아 보지는 못했어요. 처음 한 날 빼고. 그리고 제가 인제 그 캐리비안 포카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은 게 이 낫싱 때문입니다. 사실 캐리비안 포카 할 때도 이 플러시, 스트레이트, 풀하우스 잡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딜러가 낫싱이면 이 뒷배당을 안 줘요. 그 NT만 주고 그래서 정말 이 캐리비안 포커는 이 낫싱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1년 만에 다시 포카를 잡았는데 그때도 또 우연인지 큐 포카를 잡았어요. 근데 그때는 딜러가 낫싱이어서 이 뒷배당 20배를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땡값 300,000 원만 받고 말았는데 야, 1 년에 겨우 잡아 본 이 포카에 300,000 원이라 제가 그동안에 캐리비안 포카에 쓴 돈이 얼만데
제가 그때 손절을 했는데요. 근데 저의 경우는 이 캐리비안 포카하고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뭐 처음 한 날 또는 얼마 며칠 안 됐는데 스티플 몇백만 원 잡기도 하고, 또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 이 3카드는 아카큐 스페이드만 오리지널이잖아요. 이 캐리비안 포카는 5장이 다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스페이드, 클로바, 다이아몬드, 하트, 이 어떤 무늬든 상관없이 십자, 큐카, 에이스면 오리지널 로티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로티가 3천만 원인 경우에는 3천만 원 다 주고요. 또 로티가 7천만 원, 8천만 원 넘어갈 때는 또 그 금액 다 주고, 또 정말 드문드문 1억이 넘을 때가 있거든요. 1억 다 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맛 때문에 캐리비안 포카를 사람들이 좋아하시는데, 또 풀베팅을 하시면서 정말 이 간발의 차이로 족보 또는 나싱 이걸 잡으려고 캐리비안 포카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한 판에 10만원, 33,000원, 66,000원, 이제 99,000원이잖아요, 정확히. 이 한 판에 99,000원, 10판을 먹으면 100만원을 따고 10판을 지면 100만원을 지기도 하는 게임입니다. 이 캐리비안 포카는 아카가 족보예요. 그래서 아카를 내가 2원페어로 이겼다, 또는 딜러가 2원페어인데 내가 5원페어로 이겼다, 또는 딜러가 봉인데 내가 플러시로 이겼다, 이런 판판이 이 간발의 차이에 족보로 겨뤄서 이기는 재미, 이게 캐리비안 포커의 진짜 재미이고 맛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딜러까지 잡아주면 뭐 배당이 뭐 2배, 3배, 4배 이렇게 올라가니까, 또 캐리비안 포커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3카드 쳐다도 안 보시고 오로지 캐리비안 포커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캐리비안 포커 뽀찌는 정말 재미난 에피소드가 많은데, 이제 캐리비안 포커는 로티 금액이 3카드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크잖아요. 작게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많게는 8천만 원, 9천만 원, 1억인데, 이제 캐리비안 포커도 똑같이 핸디들에게 자기가 잡은 배당의 10% 정도는 n분의 1로 핸디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직접 봤던 거는 이제 흡연실 바로 앞에 테이블에서 어떤 분이 한 7,500에서 로얄을 잡으셨는데 핸디들한테 150만 원씩 나눠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잡은 금액보다 더 후하게 또 나눠주셨고, 또 어떤 분은 뭐 100만 원씩 기본 나눠주시고, 또 여러분들 정말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좀 1억 넘게 로얄을 잡으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같이 게임한 핸디들이 100에서 150만 원 정도는 나눠주겠다. 이제 1억에서 10%면 1000만 원 정도는 핸디들한테 나눠주는 관례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칩 환전해가지고 칩 받아가지고 와서 나눠드릴게요 했는데 안 오셨어요. 도망갔어.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저 사람들을 언제 봤다고, 또 언제 볼 거라고 2천만 원씩이나 되는 금액을 나눠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2천만 원이면 집에 가면 뭐 못 갚은 빚을 하나 갚을 수 있는 금액이고, 혹은 뭐 가족들한테 줘도 후하게 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1천만 원이면 모르는 사람들한테 뭐 같이 테이블에서 게임했다는 이유로 내가 나눠줘야 돼? 의무도 아니야. 책임감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아마 안 나눠주고 가신 것 같은데, 이 뽀찌는 참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테이블에 같이 게임을 할 때요, 핸드들끼리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누가 로티를 잡든 혹은 누가 무슨 족보를 잡든 얼마씩 나눠줍시다. 얼마씩 서로 n분의 1로 뽀찌를 주기로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우리는 뽀찌 안 주기로 합시다. 뽀찌 그냥 나눠주지 맙시다, 라고 시작할 때, 좀 게임할 때 핸드들끼리 서로 약속을 하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기로 했으면 주고, 안 주기로 했으면 안 주고, 이게 서로한테 좀 깔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주기로 했으면 기분 좋게 주고, 안 주기로 했으면 뭐 내가 잡든 못 잡든
안 받아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저는 이렇게 그냥 사람들끼리 서로 약속한 거에 따르자라는 주의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서로 했는데도 자기가 뭐 돈을 잃었다. 뭐 딴 돈이 얼마 없다. 혹은 뭐 다시는 이 사람들 뭐 볼 필요도 없는데 내가 왜 줘? 라는 마음으로 안 주고 가시는 분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가져간 돈 뭐 즐겁게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뽀찌 문화는 저는 그때그때 그날에 함께 만난 테이블 핸드들끼리 서로 약속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게임한 핸디들이 다르고 내일 만나는 핸디들이 다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성향도 다르고 마인드도 다르기 때문에 요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작게 따도 크게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크게 따도 뭐 자기가 어제 잃은 돈, 몇 달 전에 잃은 돈 생각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에, 야박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음, 자, 그런 거는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행동에 스스로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이나 규제, 뭐 권리 이런 건 없습니다. 즐겁게 게임에서 즐겁게 돈을 딸 수 있으면 좀 더 후하게 사람들한테 인심을 베풀 수도 있는 거고 또 본인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또 후하게 줄 수 없는 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대충 수리카드와 캐리비안 포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어떤 분의 댓글에 어떤 식으로 베팅해야지 좀 더 유리합니까? 그리고 3카드 그리고 캐리비안 포카 확률상 어떻게 게임을 해야지 낫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해 줄 수 있을 만큼의 고수도 아니고 실력자도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테이블의 분위기에 따라서 배팅을 높였다 낮췄다. 뭐 잠시 게임이 안 되면 쉬었다가 혹은 게임이 잘 되면 뭐 계속 풀배팅을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